곧 이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제 곧 그러게. 몇십 명이 이제 동시에 이제 뭐 강령, 옹진, 연안, 배천, 청담 그냥 동시에 쫙 이렇게 오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울산에 사는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해바다로 뭐 걸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 무슨 바다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김치 만드는 최승혁입니다. 연백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연백김치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뭐 처음부터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지 않는가? 또 그래도 그런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편안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백김치도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요즘 잘 되고? 뭐 유튜브 계정을 이제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한 600명까지 이제 들어와 주셨고 구독해 주셨고 또 저희 유튜브는 뭐 이제 제 친구처럼 뭐 어떤 북한 정세나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면 좋은데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이제 김치에 관한 공지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그래도 그 김치에 대해서도 하고 또 가끔 또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도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황은 이쯤 하면 됐고. 예. 어떻게 그 뉴스 보고 어땠어 그거? 이제 바다로 걸어왔다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이 바다로 어떻게 걸어왔지 하고. 나는 그 뉴스 보고 뭐 나나 너를 또 아는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 8월 8일 날짜를 보니까 이제 9일날 뉴스에 떴는데 8월 8일에 이제 온 거로. 8월 8일? 네, 그날 날짜 서해바다 그 조속표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조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물, 두물, 세물 해가지고 15물까지 있는데 그 물대에서 제일 이제 그 빡센 물대가 6물부터 이제 10물까지 10물까지인데 뭐 시간 뭐 거리 이런 걸 해보니까 한 3시 정도 오후 3시나 4시 사이에 넘어온 거로 측정이 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후 시간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뭐 기사에도 보니까 뭐 뉴스에도 보니까 뭐 밤에 온 걸로 나오던데 낮 시간 같다고. 내 생각인데는 그 육안으로 식별한 거 보면 새벽 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 같거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렇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렇지. 이제 물때 그 조속표를 봤을 때 그 걸어올 정도면 등판이 다 났을 상태고 결국 온 지역을 보니까 이제 물이 합쳐지는 맞아요. 이제 한강, 내성강, 임진강이 이제 합쳐지는 곳이라서 그런 이제 물골이라서 정말 그 북한에서는 조금대라고. 그러니까 물이 물량이 밀물썰물이 많지 않은 그런 시기였고 그런 시간을 잘 알고 이제 넘어온 거로. 그런 거 보니까 그 지역 주민. 근데 우리처럼 물이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물 빠지니까 이제 등판을 걸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 그 날짜를 보니까 이분은 밀물에 따라 내려오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던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바로 걸어서 바로 이제 그 바다 조속표에 대한 그거를 너무 환하게 하는 분 같고, 그분이 이제 조금 때니까 물이 얼마만큼 들어오거나 이게 물 유동이 얼마 많지 않을 때라는 거를 잘 아는 사람 같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가 그 이제 강화도까지 내가 보니까 거기다 또 배천 역구도리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역구도리 마오도 역구도리라고. 배추던 배천 역구도리 제일 가까운 쪽. 강화도에 제일 가까운 쪽. 2,000 몇 메타예요 거기가. 근데 그쪽으로 이제 걸어오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20대잖아. 20대니까 그 바다로 올 생각을 한 거야. 우리도 20대 때 왔으니까. 근데 2명이 오다 1명이 없어졌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감지 장비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근데 2명에다 1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그분이 이제 와서 조사를 받으면은 다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군정보사령부나 뭐 정보기관들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 파악이 그렇지. 된 상태 같고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미스테리다 이렇게 하는데 뭐 혹시 뭐 아버지나 뭐 부자지간 뭐 부자지간이 같이 오다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물살에 뭐 잘못됐을 수도 있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중인데. 그런 어떤 상황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다시 돌아 뭐 갔다든가 뭐 아 근데 너 같으면 돌아갔겠냐?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만약에 어. 뭐 모자 그 부자지간 때문에 뭐 남은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제 갈등이 생겨서 뭐 아버지는 뭐 아들은 가겠다고 오고 아버지는 도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또는 형제지간에 그렇지. 형제지간일 꼭 수도 부모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형제지간일 수도 친구지간일 있고. 수도 그렇지. 있고. 친구 뭐 우리처럼 친구지간일 수도 있고. 친구지간인데 의가 맞지 않으면 그렇지. 오다가 뭐 넌 가라 난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가 있지. 그 출발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처럼 세세하게 상의를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이 떠났다가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충분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라면 좀 떨어지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뭐 친구 사이인데 그렇게 돈독한 친구는 아니었나 보지. 아 그렇지. 근데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걸어서 탈북했다는 청년이 20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군복무하다가 뭐 탈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집에 왔다가 그 주변에 사는 친구인데 이 바다 조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군대가 힘들어. 그리고 다시 군대로 가고 싶진 않아. 그래서 탈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황해남도 지역의 그 대부분 사람들이 강원도로 많이 나가잖아. 맞아. 강원도 나가면 철원 쪽에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고성인가? 강원도 고성, 철원, 그렇지. 1호 그쪽에 군단이 많이 있는데. 나가는데 1군단하고 5군단이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황해남도보다는 그쪽에가 이제 외부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한국에 대한 소식을 황해남도는 가깝지만 그렇지. 너무 이제 봉쇄됐고 그래서 거기서 듣고 와서 얘처럼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친구하고 뭐 잘 얘기해내서 우리 뭐 바다에 고기잡이 나가자 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멀리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나갔다가 이 친구 나는 이제 저로 갈 거다 너 갈 거냐 그 바다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갈라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처럼 뭐 너는 가라 너는 뭐 나는 좀 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고기잡이 나간 것처럼 망둥어잡이 몰래 나간 것처럼. 우리 한번 뭐 저기잡이 그 고향 어릴 때 생각해서 한번 뭐 바다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처럼 절로 갈 목적이 있었고 이제 그 동네에서 농촌 동네에서 아무 소식 못 들은 사람은 그냥 뭐 어릴 때 추억을 해서 그냥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돌변해가지고 나 한국 가겠다. 너도 따라갈 거면 가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그래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친구밖에 알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근데 지금 그 한 사람이 꼭 뭐 바닷물에 휩쓸려서 죽었다라고 결정짓지 못하는 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물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 바다에 뭐 바다 조석표도 잘 알고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다에 대한 지형지물이나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쉽게 그렇게 물살이 많은 때라면 여기로 말하면 그 만조, 만조, 간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때가 있고 뭐 사리빨 북한에서 사리빨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선 뭐 소조기, 중조기 뭐 고조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기를 잘 알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들어온 사람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았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데 저희들로서 이제 먼저 이제 바다로 온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건데 어쨌든 저희도 오면서 바다 갯골. 그렇죠. 갯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도 갯골이라고 하나요? 갯골이라고. 그 바닷물이 이제 빠지면 이제 웅덩이 파인 데가 이제 갯골처럼 이렇게 물 흐르는 데가 있는데 그게는 물살이 빠르잖아. 빠르지. 그게 빠르잖아. 그게 혹시 뭐 우리가 솔직히 이건
저희만의 이제 추상적인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거기 휩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퉈서 갔을 수도 있고 응. 그거는 저희 뭐 이제 그 친구가 나와봐야지 이제 언젠가는 알려질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아 근데 내가 이번에 그 이만갑을 촬영하면서 그 황해도에서 오신 그 배 타고 9분 가족이 근데 그 분은 뭐 마인드가 완전 우리하고 완전 너무나 다르더만 체계적으로 이 탈북 준비를 해가지고 북한 그 촬영을 다 해왔더만. 야 나 놀랐잖아. 근데 뭐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도 사실 올 때 야 너 들어가서 보이부에 들어가서 메모리 몇 개 뽑아오면 우리 뽑아올까 말까 이런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막말로 권총도 가지고 나올까 말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 했다가 뭐 가다가 혹시 우리는 이제 전선지구에서 이제 10호 초속 몇 개 넘어야 되고 이제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뭐 그냥 복잡하게 그냥 가자 그래서 온 거고. 저도 이제 사무실에 들려서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까지 했댔는데 뭐 총까지 가지고 할 생각까지 했댔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 처음에 제 친구가 우리 제 친구 출근하는 그 보이부 정문 앞으로 지나왔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게 들려서 이제 그것도 주변에 친구 집이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생각나지? 그때 왜 내가 사진이라도 좀 챙겨갖고 오고. 아니 나도 사진 몇 장 챙겼던 거 바다에서 다 버렸잖아. 맞다. 그렇구나. 바다에서 그렇게 됐구나. 뭐 바다에서 어떤 사투를 버리는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사진 몇 장도 거치장스러워서 버리는 판에 권총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우리도 했었고 뭐 크게 놀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제 그래도 용기 있게 그래도 북한 실상이나 뭐 이런 배 타고 오셨으니까. 어쨌든 또 그런 부유물이 이제 저런 뭐 배를 타고 온 가족이 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강령이라고 알고 있고 강령에서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뭐 배 타고 다녔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것 같고. 제가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 달 동안만 해도 8일 날도 그렇게 왔지만 또 며칠 있다가 저 전방에서 또 한 명 또 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북중 국경으로 오는 탈북민보다도 이 다이렉트로 오는 탈북민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내가 지금 우리처럼 바다로 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 곧 이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제 곧 그러게. 몇십 명이 이제 동시에 이제 뭐 강령, 옹진, 연안, 배천, 청담 그냥 동시에 쫙 이렇게 오면 그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제 조직적으로 야 청단에서도 한번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청단, 뭐 연안, 뭐 배천, 강령, 옹진, 바닷가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배 타고 쫙 오는 거야.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당국도 그거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왜냐면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배가 항식적으로 따라올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서해바다는 그 밀물 썰물만 따라면 육지로 따라올 수도 없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배가 뭐 북한의 경비정 같은 건 쇠배니까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가라앉으면 바닥에 또 깔려요. 그렇지. 그리고 나무 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황해도, 연안, 배천, 청단에서 그냥 옹진, 강령에서 모든 배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쫙 오는 거야. 배 타고.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난 그것도 걱정이야. 근데 그거는 뭐 북한 주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인권적인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싫다고. 사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분류를 해봐야 되는 거는 탈북하고 월남하고는 정치적 식견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탈북민들도 이제 한국을 목적지로 하고 오긴 오지만 그 중에 그냥 뭐 중국에 돈 벌러 갔다가 그렇지.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은 그때 알고선 또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고향 쪽에 황해남북도 지역 쪽에서 이제 한국행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제 이 땅에 미련이 없다. 그렇지. 완전히 그거는 그냥 이거를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100% 그건 뭐 정체성이 확고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월남이잖아. 사실은 뭐 북한에서 대량 월남을 뭐
죽을 걸 각오하고 총구 앞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지. 고압선 넘고 지뢰밭 넘고 총구를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안 받아준다. 그렇게 네.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어떤 이런 거를 더 논하지 아예 못해요. 안 받아주는 건 아니었고 그런 그러니까 상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황해도 사람들이 막 배 타고 막 수천만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야. 그 상상을 좀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황해도나 강원도 지역 쪽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뭐 북중 쪽 중국 쪽으로 오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또 요번에 그 15명 또 뭐 그런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가 먼저 이제 바다로 수영을 쳐서 왔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수영을 쳐서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루트를 자주 알려주면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북한에서 이제 좀 알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오갔다는 사람들이 뭐 바다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바다를 온 경로, 그다음에 그 어떤 스토리를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 서해 바다에 저런 길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때 우리가 오면서 이제 해군들이 그 한국 해군들이 마중 나왔던 어떤 상황들,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딱 보여만 주면 북한 주민들은 그게 대단한 영향. 그러니까 그렇지. 저쪽 바다로 가니까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렇지. 한번 딱 공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문제는 뭐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그렇죠. 않고. 그게 뭐 사랑의 불시착 북한에서 뭐 많이 봤다고 하는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뭐 탈북에 대한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탈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총정치국장의 아들의 그 인생을 담은 그 영화 비슷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거는 오버고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제처럼 이제 서해로 이제 배 타고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걸어서 오신 분들 우리 이야기 같은 이런 영화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볼 수 있게끔 된다면 이거 중국 말고도 다른 길이 있구나. 그렇지. 일로 가면 더 빠르구나.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대부분의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는 아예 못 가. 그게 뭐 지뢰밭이고 전선지기고 뭐 고압선 있고 그렇지. 뭐 경비정으로 막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거리고 이제 그렇죠. 구멍은 너무 많다. 맞아요. 구멍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오는 어떤 경로나 우리가 왔을 때 무인도에 올랐을 때 어떤 상황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어떤 상황들 그 스토리를 연결해서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까지 영화를 뭐 딱 찍어서 그걸 한번 공개해버리면 황해 남북도의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그거를 본다? 만약에 어떻게 돼서 뭐 황해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강도 지역이는 그렇죠. 그쪽 지역 그거를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면 우선 첫째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렇지. 군인들 자체가 총 들고 먼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황해도 지역 쪽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 잘 보이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근무하는 그 군인들도 대한민국이 되게 궁금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면 좀 한국이 보이는데 뭐 교육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교육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지금 한류 문화가 많이 좀 북한에 좀 퍼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 좀 인식이 그거를 보고 많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중요 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탈북 루트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는 탈북 루트는 이제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힘들다라는 또는 어떤 경로로 있어서 대부분에 이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것도 공개하고 그렇지 않아서 서해 쪽으로 이렇게 월남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스토리들과 또 사실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 루트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해서 한 번만 공개를 해버리면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요즘은 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사람이 볼 수 있는 루트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저희 둘이서 하기는 좀 이제 너무 어렵고 뭐 어쨌든 오늘 이제 서해로
걸어서 탈북하신 분 이야기 하다 나니까 이제 서해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할 수 있는 이런 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도 이런 생각도 괜찮은 것 같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뭐 북한 뭐 중국으로 탈북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나 많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모시고 오신 분도 만났는데 그분도 이야기하는 게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이 4명밖에 없대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탈북 루트도 북한 분들이 조금 앞으로는 언젠가는 알겠죠. 예, 바다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서해 해상으로 걸어서 탈북한 이야기를 조금 제 친구하고 저희가 먼저 어쨌든 서해 바다로 수영쳐서도 오고 걸어서도 오고 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감 어때요? 아니 그냥 뭐 잊고 살았던 어떤 고향에 대한 예, 또 우리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 예,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와서 처음에 그랬잖아. 야 다른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은 왜 탈북을 못할까? 응? 아직까지 왜 이렇게 세뇌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서해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황해도도 많이 깨어지나? 뭐 이런 에? 탈북을 많이 하나? 조금 이따가 우리도 황해도 동창생들 모임을 하나?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 제 친구 승혁이가 하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백김치도 한번 맛보시고 괜찮으면은 계속 자주 주문을 하셔서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